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럴 때 첫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2, 공차가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언제나 음수일 것이니까 이쪽은 체크하지 않고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 0, 1, 2, 3 하고 수열들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공차가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 여기는 2, 4, 6,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공차가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씩 더해져야 되니까 7, 10,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체크하려고 쓰고 있습니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양수고 어디까지 음수인가 체크를 하는데 공차가 -1인 경우만 다섯 번째 항이 음수가 나타나고 이후로는 다섯 번째 항까지 0 이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라는 뜻입니까? 공차가 -1일 때만 분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인 경우를 한번 다시 제가 다 써보겠습니다. 그럼 -3, -4 하고 나타나는데 절대값 한번 더해서 좌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6, 여기 6, 16, 좌변은 16이 되고 우변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더해주면 여기까지 전부 0이고 -4에 42를 더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차는 -2 이하구나 라고 판단하고 공차가 -2 이하인 경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차가 -2 이하이면 다섯 번째 항까지는 양수니까 이 좌변이 다섯 번째 항까지는 그냥 나타나겠습니다. A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 그냥 나타나고 여섯 번째 항까지는 여섯 번째 항부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이 값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42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는 다 지워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2배가 되고 -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은 42를 반으로 나눈 -2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의 합은 2배의 일곱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7은 여기는 3A7이 되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6은 우리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차가 몇이라는 뜻이죠? -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 여섯 번째 항을 체크를 해서 A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항은 -25 넘어가니까 2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쓰겠습니다. 8 곱하기 2배의 초항이라고 했습니다. 46 더하기 n-1d 7 곱하기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6에다 7호 35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이 남겠습니다. 11에 4를 곱하니까 정답은 44,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수열의 합, 절대값이 붙어있는 수열의 합, 나열해 보면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0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fx를 피적분으로 갖는 함수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x = 0에서 fx가 연속함수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의 0에 좌극한 체크를 해볼 텐데 0 대입하면 a가 되겠습니다. 0에서의 우극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0 대입했더니 같이 0이 되고 함수값도 a가 되고 함수값도 a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x는 0에서 연속이니까 fx는 전체적으로 연속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fx 연속함수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연속인 정적분으로 정의된 gx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피적분 함수가 fx니까 g'x는 fx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 이퀄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x 이퀄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g'2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fx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f2가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2를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0 이상인 이 부분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2를 대입해주면 6 더하기 a하고 나타나고 이 값이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a는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gx의 극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극대가 되는지 g'fx는 어디에서 한번 더 0이 나타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g'x라는 함수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g'x는 앞에서도 썼지만 fx가 되고 fx는 어떤 함수입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하고 써보겠습니다. 3x제곱 더하기 3x a-6이니까 대입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 빼기 1 하고 나타나고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더하기 a 즉 3x-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안 그려도 되시겠지만 그려서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0 이상이라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2하고 2를 절편으로 갖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돼서 0보다 작은 부분을 남기겠습니다. 3x-6 하는 직선 중에 오른쪽 부분만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이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극소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 점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오기 때문에 극대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극대를 갖겠습니까? gx는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되겠습니다. 극대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g-2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ft/dt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2차 함수를 쫓아가겠습니다. 이 2차 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데려와서 정적분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3t 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6 dt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6t 하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들어오면 여기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이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6이고 여기 더하기 12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를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4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약분해주면 83, 24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2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8을 빼주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6이고 여기는 10이고 마이너스 붙어서 2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6,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 문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 BC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ABC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O라고 하고 점 P는 이 외접원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각형 AC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점 P의 위치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C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이렇게 체크를 하라는 뜻인데 어느 높이가 가장 높은지 체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AC의 수직 이등분선 즉 여기에 지름이 되겠습니다. 이 지름의 맞은편 위에 있는 이 점 여기를 Q라고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색칠해 놓은 그림으로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현 AC의 수직이등분선 그려서 여기 점을 Q라고 했습니다. 계속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QA의 길이가 6 루트 1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6 루트 10 하고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6 루트 10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 루트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각 B에 대한 여기 코사인 값이 아까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했습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5 하고 써놓겠습니다. BC의 길이는 AB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를 K, BC의 길이를 2K 하고 써놓고 그 다음에 사각형 ABCD는 내접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 Q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각 CDB 이 각은 3분의 2파이 즉 120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이 있고 마주보고 있는 이 BC의 길이만 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쓰겠습니까? AC가 공통변으로 들어있어서 좌측에서 코사인 법칙, 우측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씩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CQ에서 코사인 법칙 AC제곱은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AC제곱은 6 루트 10 제곱하면 360, 저쪽도 제곱하면 360,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또 360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8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분의 5 하고 계산을 해주면 360 곱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5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하고 계산하니까 90 곱하기 3 해서 27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우측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또 써주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C제곱은 하고 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더하기 4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K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 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5K제곱이고 더하기 2분의 5K제곱 해주니까 2분의 15K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분의 15K제곱이 뭐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270과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70을 30 곱하기 9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약분해주면 2가 남아서 K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 4, 3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는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CB의 길이가 나타난 셈이 되겠습니다. CB의 길이는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CDB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R은 해주면 사인 몇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3분의 2파이라고 했습니다.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BC의 길이 2K 12가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루트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R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 약분해주고 루트 3으로 또 유리화를 해주면 4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 문제는 내접사각형의 성질 한번 썼습니다. 코사인 법칙 2번 쓰고 사인 법칙도 한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두 정수 AB에 대해서 함수 fx는 0 이하에서 2차 함수로 정의됐고 0보다 큰 범위에서 3차 함수로 정의되는 두 조각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0 이하에서는 2차 함수에 대한 정보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써보겠습니다. 대칭축이 x는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함수는 x제곱으로 묶어보면 조금 그리기 편한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t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k에서 불연속점이 되는데 이 k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두 정수 ab의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3차 함수 우리 그래프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y는 5라는 직선을 그렸습니다. 이 y는 5라는 직선하고 3에서 뚫고 가고 0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x좌표가 3이 되고 여기는 y는 5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어서 이렇게 그어진 이 선이 y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0보다 큰 범위 하니까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열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지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칭축이 y축 왼쪽, 대칭축이 음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오른쪽에서 그 불연속점의 개수의 후보가 몇 개 있었습니까? 2개 있었습니다. 오른쪽 지우고 오른쪽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면 여기 0개, 여기 1개, 그리고 여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1개 하고 나타나서 불연속점이 나타나는 후보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차 함수를 제가 이렇게 그리면 불연속점이 하나 더 생기겠습니다. 여기 0개, 그리고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4개 하면서 여기도 생기고 또 여기에서도 불연속, 그리고 여기에서도 불연속,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점의 저 후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래프가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0개, 그리고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4개, 여기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칠해지니까 3개, 여기 2개 하면서 불연속점이 이렇게 2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고 대칭축이 양수인 경우는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적당히 이렇게 그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연속점의 후보가 또 3군데가 생기면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려주면 좋겠습니까? 여기를 지나주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0개, 그리고 여기 2개, 여기 3개, 그리고 여기 2개, 2개 하면서 불연속점이 이렇게 2군데에서 나타나는 만족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조금 왼쪽에다가 좋게 다시 그려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 그리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대칭축 A가 음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음수인 경우는 fx의 꼭지점이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고 y절편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이었고 극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1, 2,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f2의 값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f2의 값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f2 그러면 8, 4, 32 더하기 5 해서 f1은 1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대칭축 A라고 했습니다. FA의 값이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4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A제곱에서 A에서의 함수값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하고 나타나고 0에서의 함수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0을 대입하면 4분의 1 A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변변 빼보겠습니다. 따라서 빼주게 되면 A제곱만 남고 A제곱은 4가 되겠습니다. 우리 A 음수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몇 개 찾았습니까? 2개 찾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대칭축이 0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0에서의 함수값 y절편이 1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0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좀 다시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4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0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0이면 4b제곱이 4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또 하나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a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 돼서 b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타났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해서 총 5가지의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 문제는 조건에 맞는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에 Y좌표가 2분의 19이고 넓이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A의 X제곱하고 로그 A의 X 서로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역함수가 전체적으로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끌어내려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A의 X제곱이고 이것도 이만큼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러면 A의 X고 전체적으로 이만큼 내려야 되니까 중심의 Y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만큼 내려오면 2분의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나타나죠? 반지름은 변함이 없는데 넓이가 2분의 121파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2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1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y는 x라는 직선이고 a의 x제곱 그 다음에 로그 a의 x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칭성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y좌표가 2분의 1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2분의 15 대칭성을 쓴 것입니다. 2분의 15 하고 나타나고 반지름 이 길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2분의 11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대1 대 루트 2 하니까 여기는 2분의 11, 여기도 2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1만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는 2분의 15에 2분의 11을 더하니까 26,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요점의 X좌표는 13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5에서 2분의 11만큼 내려오니까 좌표는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13,2가 되고 이 점을 로그 함수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2는 로그 a의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은 13,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3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구간에서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gt는 알파하고 베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그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fx 절대값 함수 fx를 그려야 되는데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h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h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x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8 하고 나타나서 y는 8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0하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을 뚫고 지나가는 3차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밑에 x좌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0하고 여기 루트 3 여기는 y는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3차 함수 그래프가 생겨서 절대값 해주면 여기에서 접혀서 올라가는 이러한 빨간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의 간격이 몇입니까? 움직이는 t에 대해서 구간의 간격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의 간격 제가 적당히 이쯤에서 2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잘 그려서 2가 되려면 이렇게 좀 커야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편의상 좀 밑에다 2가 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읽으라고 했습니까? gt 왼쪽에서 함수값을 읽어주는데 최대값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이 t 자체에서 최대가 되니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그냥 이 그래프를 쫓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쫓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값이 서로 같겠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내려가면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른쪽에서 최대가 나타나면서 그 최대값을 왼쪽에서 읽어야 되니까 이만큼씩 끌어오겠습니다. 이만큼씩 끌어오는 그래프 이렇게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 되는 구간에서는 계속 최대값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t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왼쪽에서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왼쪽에서 최대값이 다시 이렇게 읽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간격이 2인 곳에서 또 같아지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니까 다시 오른쪽 값이 왼쪽으로 2칸 옮겨지는 그러한 그래프를 제가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진한 초록색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일어나면 왼쪽으로 2칸 옮겨서 함수값을 읽어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왼쪽으로 2칸 옮겨서 함수값을 읽어주는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대값이 극대점이 최대값이 2칸에서 나타나니까 쭉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분 불능인 점을 체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뾰족한 점, 요 점에서 미분 불능이고 그 다음에 또 요 점에서 미분 불능입니다. 편의상 이쪽을 알파라고 하고 이쪽을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좀 다시 써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를 계산해서 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알파는 접혀 올라온 그래프이니까 마이너스 h 알파 함수값을 읽고 여기 알파 더하기 이 2칸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알파 더하기 2는 그냥 h 알파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알파와 알파 더하기 2 함수값이 같게 되는 그런 알파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파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파를 체크하려면 마이너스 h 알파랑 h 알파 더하기 2가 같아줘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3 알파 마이너스 8은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6 알파 제곱 더하기 12 알파 더하기 8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6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2 알파 세제곱 해주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은 6알파 제곱이고 3알파 마이너스 6알파 해주니까 더하기 6알파 남겠습니다. 8 넘어와서 여기 2고 여기 18 넘어오면 18 이것은 0 하고 나타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로 나눠주면 3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9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알파 제곱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3 있고 여기 3으로 묶으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3이 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를 구했습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베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베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H 베타하고 H 베타 더하기 2가 서로 일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H 베타하고 H 베타 더하기 2가 같아야 되는데 H 베타 대입하면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8은 여기 알파를 베타로 다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6베타 제곱 더하기 12베타 더하기 8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6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 세제곱 지워주고 6베타 제곱만 남겠습니다.
6베타 제곱 3베타 지워주고 더하기 12베타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8 지워주고 더하면 2만 남아서 는 0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더하기 1은 0 하고 나타나고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3을 뺐군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3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더하기 1은 0 하고 나타나고 근해 공식을 써주면 베타는 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39 빼니까 9에서 6을 빼면 3을 빼면 6 하고 남겠습니다. 이렇게 베타가 두 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베타가 맞겠습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베타를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베타는 몇이 되겠습니까? 베타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알파도 구했고 베타도 구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알파도 구했고 베타도 구해서 두 개의 값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곱해주면 3 마이너스 루트 6 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m 더하기 n 해주면 3 마이너스 1 해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 문제는 움직이는 구간에서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구석에 또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그래프가 구간의 길이, 즉 구간의 크기가 2가 되는 정확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순서쌍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A, B제곱 C가 720이고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20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720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B가 제곱이니까 B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일단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C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먼저 2의 4제곱부터 A하고 C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2가 4개 있는데 A하고 C에 나눠주니까 A하고 C가 받는 2의 개수의 합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H4, 5C4 해서 5가지가 나타나겠습니다. 3의 제곱도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3도 2개 있어서 AC가 받는 3의 개수는 총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H2 해서 3C2 해주면 3가지, 그리고 5도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C가 받는 5의 개수는 총 1개고 2H1 해주면 2C1 해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뭘 빼줘야 되겠습니까? A하고 C가 서로소 아니다 그랬으니까 서로소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로소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의 4제곱을 한꺼번에 줘야 되니까 줄 수 있는 경우 2가지, 3의 제곱도 2가지, 5도 2가지 해서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더 곱하면 30에서 8을 빼주니까 22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B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C의 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제곱이 나가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 나눠주는 방법은 3의 제곱 나눠주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3가지, 3의 제곱도 3가지, 5는 또 2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서로소인 경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나눠주니까 2가지 해서 8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 3, 9, 2, 18에서 8개를 빼면 총 10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번에는 B가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C의 곱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5 하고 나타나고 2의 4제곱 나눠주는 경우는 여기 구해놨습니다. 5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 나눠주는 경우 2가지. 그러면 총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10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로소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서로소인 경우는 또 이거 2가지 하니까 4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0에서 4를 빼주니까 6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B가 4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4이면 AC의 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C의 곱은 3의 제곱 곱하기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나눠주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 나눠주는 경우 2가지, 그 다음에 서로 소인 경우는 또 2가지씩 하니까 4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이 6에서 4를 빼니까 2가지가 남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B가 3이 6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B가 6이면 AC의 곱은 2의 제곱 곱하기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랑 같겠습니까? 이 위의 경우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2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2가지 있었고 10가지 있었고 6가지, 2가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 여기 22 해서 정답은 4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중복조합으로 접근해서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9번을 보시면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을 나누어 주는데 남김없이 다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3명을 A, B, C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B, C 표현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 전부 3개를 받고 나머지는 0개를 받고, 두 번째 한 명이 2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하나 받고 0개 받는 이런 케이스가 2가지가 있겠습니다.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과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사탕은 합계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는 이미 3개가 있으니까 조건에 맞고 B하고 C는 2개 이상의 사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미 2개씩 주고 나면 1개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2치 1, 즉 3C 1 해서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 초콜릿 3개를 주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3가지가 있겠습니다. 3명 중에 1명에게 몰아주고 그 다음에 사탕은 3가지. 그래서 3, 3, 9, 9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똑같이 사탕 5개를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A는 또 조건에 맞고 B는 하나 줘야 되고 C는 2개 미리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은 3개를 주고 남은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3H 2 해주고 4C 2 해주면 6가지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콜릿 나눠주는 경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초콜릿 3개 중에 하나를 뽑아 놓고 그러면 이것이 순서가 들어가니까 또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사탕 나눠주는 경우 해주면은 3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계산하면 10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더하기 2번 즉 9 더하기 108을 해주면 117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 중복조합으로 해석해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 5로 주어져 있고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조건 가는 1, 2, 3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중복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1하고 f5, f4 함수의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FA는 B, FB는 A를 만족시키는 X의 서로 다른 원소 AB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1이 만약에 2가 되고 그리고 F2가 1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조건은 F2가 F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는 서로 번갈아 나타날 조건 다를 만족하는 경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하고 5, 3, 4, 3, 5, 그 다음에 2, 4, 2, 5
1, 4, 2로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F4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F5가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나를 만족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나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조건 가 F1 그리고 F2 F3 이것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F5에서 나타나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택하고 즉 7C 3 해서 7, 5, 35, 35가지 경우가 한번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3하고 4가 엇갈리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3이 4가 되고 F4가 3이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나를 보시면 2라고 F5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3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F5는 2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 이상 F1, F2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4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4H2 해서 5C2 해서 10 따라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해서 10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F3이 5가 되고 F5가 3이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5가 3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F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4는 3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F4는 나올 수 있는 값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F4는 4하고 5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를 해주면 F1 이상 그리고 F2 해주고 F3이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H2 해주니까 6C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5가지. 여기 15가지에 2가지 해주니까 여기는 30가지가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F3 끝났으니까 이제 2 한번 해보겠습니다. F2가 4가 되고 F4가 2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4가 2면 F5가 들어갈 자리가 없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F2가 이제 5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2가 5고 F5가 2가 되는 경우를 체크를 해주면 F5가 2니까 F4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4는 2보다 크니까 F4가 될 수 있는 값은 3, 4, 5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 이상 또 체크를 하면 F2는 5라고 했습니다. F2가 5, F1 여기 사이에 껴주고 여기에 5가 있고 F3은 5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3가지 해주고 F1은 1, 2, 3, 4, 5 5가지가 있고 F3은 5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5가지 경우가 또 생기겠습니다. 이번에 6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째는 이제 F2라고 4가 바뀌는 F1이 4가 되는 경우입니다. 2라고 4의 자리가 바뀌는 건데 F4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라고 1, F5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7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F5가 1이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5가 1이라고 했습니다. 1이 1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몇 가지 찾았습니까? 여기 35가지, 10가지, 30가지, 그리고 15가지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교집합이 있는가 하고 체크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4하고 5, 여기 4하고 3 교집합 없겠습니다. 4하고 5, 5하고 3하고 5 안 되겠습니다. 4하고 5, 그 다음에 2하고 5 여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교집합이 존재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2번하고 그 다음에 2, 5, 2 들어가는 경우가 교집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F2는 5고 여기 F3은 4가 되겠습니다. F2는 5고 F3은 4가 되는 그러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여기 밑줄 친 우리가 구해낸 4가지 경우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수를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 2개 더해주면 50이고 여기 40.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총 90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중복 조합을 활용한 함수의 개수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로 정의해 놨습니다. 원점에서 곡선 이것에 그은 접선을 ln 접선 ln의 접점을 pn, x축과 직선 ln에 동시에 접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중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인 것을 c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cn의 반지름을 rn이라 할 때 rn을 구해서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pn의 x좌표를 pn의 좌표를 먼저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pn x좌표를 k,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 세제곱분의 4k 세제곱 더하기 1하고 접점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기울기는 도함수에 k를 대입하는 것이니까 n 세제곱분의 12k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n 세제곱분의 12k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y는 n 세제곱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n 세제곱분의 12k 제곱 그리고 x-k 더하기 n 세제곱분의 4k 세제곱 더하기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0,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0,0을 대입해주면 0은 하고 쓰겠습니다. 0은 하고 써주면 k가 한 번 더 곱해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12k 세제곱 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n 세제곱분의 8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n 세제곱분의 8k 세제곱 더하기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다시 써주면 pn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뜻이죠. 2분의 n 해주고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pn의 좌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하러 갈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접하고 이 직선에 접하고 x축에 접하는 접점이 pn이 되는 그러한 반지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여기 9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해주면 이 각도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닮은 비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길이는 P점의 좌표가 2분의 n이었으니까 2분의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 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n제곱 4분의 9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빗변의 길이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길이를 이용하거나 이 길이를 이용을 할 텐데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r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고 또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r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r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기준으로 읽으면 r 더하기 r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r 더하기 r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인데 2분의 3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r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해주는데 r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읽습니다. 그럼 이거분의 이거 해주니까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9분의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거 통분해서 2분의 3에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r은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통분해서 곱해주면 2분의 3 하고 나타나고 r은 2분의 3 곱하기 통분했습니다. 그러면 루트 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길이를 기준으로 해주면 2분의 n 더하기 r 사인 세타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이 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n 더하기 r 사인 세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사인 세타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길이가 어떤 길이가 된다고 했습니까? 2분의 1 루트 n제곱 더하기 9 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다 이 값을 곱해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 곱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3 하고 나타나고 1로 가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n-루트 n제곱 더하기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저쪽으로 빼지겠습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n 하고 나타나고 유리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n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 한번 약분해주고 n제곱 곱해주면 이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은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뭘 하는 것이죠? 여기 세타 해주고 여기가 r이고 r이 결국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OPN 이 길이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하고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OPN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탄젠트 2세타를 알고 있습니다. 탄젠트 2세타는 기울기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n분의 3 좌표 이거분의 이거 해서 n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n분의 3은 해주면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탄젠트 덧셈 공식을 쓰겠습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t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3t 제곱 더하기 2nt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근해 공식을 써주면 탄젠트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t는 3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탄젠트 세타 양수이니까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3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OPN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하면 2분의 1 루트 n제곱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유리화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똑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잘 적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는 이만큼 생략하고 주어진 극한값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rn-3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rn-3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 있는 r을 데려오겠습니다. 여기에 4배 해주면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분의 6 루트 n제곱 더하기 9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빼기 3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분모를 써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루트 n제곱 더하기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n분의 이거 해주면은 이거에서 이거 빼주니까 3배가 되고 여기 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n제곱 더하기 9 하고 나타나고 여기 빼기 n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또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유리화를 더하겠습니다. 유리화를 한번 더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여기는 27만 남고 밑에는 똑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제곱하고 쓰겠습니다. 더하기 9 더하기 n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극한값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n제곱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n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 해서 분모는 1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40 곱하기 한 번만 더 쓰고 가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곱하기 하고 저식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7이 되고 여기는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9 더하기 n의 제곱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은 40 곱하기 여기 27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모에 1 남아서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7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수열의 극한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3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자연수 m에 대해서 구간 0에서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비수열 공비가 되는 n분의 x의 범위에 따라서 gx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비가 0하고 1 사이, 즉 x가 m하고 0하고 m 사이 있을 때 gx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0하고 1 사이니까 극한값은 0이 돼서 1하고 x만 남겠습니다. 즉 gx는 x하고 남고 두 번째 x가 m이 되는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즉 gm의 함수값을 체크를 하는데 m이면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어서 분모 2 분자는 fx 더하기 x인데 어떤 x였습니까? m을 대입한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fm 더하기 m 하고 쓰겠습니다. fm 더하기 m 하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m보다 큰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은 사라지고 fx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gx는 fx랑 같겠습니다. 이제 뭘 체크해 보겠습니까? 조건 가나 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주어진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x의 연속성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즉 m에서만 체크하면 되는데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 그리고 우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좌극한은 m이고 함수값은 2분의 1 fm 더하기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극한도 fm 하고 나타나서 따라서 fm이 m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 데려가겠습니다. fm이 m이다 라는 사실을 찾았고 두 번째 연속 미분 가능성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에서 미분 가능성만 체크해주면 되니까 좌미계수 fg'(m-) 우미계수 g'(m+)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좌미계수 1이고 우미계수 한번 체크해보면 f'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m이 1이다 라는 사실도 하나 챙겨서 데려가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gk 곱해서 0이니까 gk가 0이거나 또는 gk 더하기 1이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자연수 k가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연수 k는 3개가 있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 그래프 개형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fm이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m 대입하니까 gm도 m이 되겠습니다. gm 이퀄 m 하고 여기다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체크를 해보면 m,m에서는 y는 x라는 직선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0에서 m까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m에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fx를 오른쪽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x축하고 적어도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점들이 자연수가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동 마이너스 1만큼 옮겨와도 자연수 아니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자연수여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두 점 모두 자연수가 되고 한 칸 옮겨간 것들도 다 자연수가 되는데 그러한 점이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3개 있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칸이고 한 칸씩 옮겨온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3개, 죄송합니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한 칸씩 옮겨간 그래프가 이렇게 한 칸 옮겨와서 자연수의 개수가 총 3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접근했습니다. 조건 나까지 데려왔고 그 다음 또 제가 뭘 설명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칭성 이용해서 여기 한 칸 간격에 자연수인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칸 간격에 자연수인 점들이 있는데 조건 다를 한번 보세요. GL이 GL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L이 자연수 L이 3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하고 이거 자연수인데 한 칸 간격이니까 만족하는 L 후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같은 간격을 갖는 게 만약에 이렇게 M 위쪽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M 더하기 1이 뭐라고 했습니까? G' M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연수가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M 더하기 1이 이 오른쪽에 왼쪽에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분계수가 0보다 커서 또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1인 M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간격이 1인 M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이어서 간격이 1인 자연수가 여기 사이에 또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M 더하기 1이 있어서 M 더하기 1에서 미분계수 0 이하인 조건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거 M 더하기 1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M도 M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즉 여기가 뭐가 되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M 더하기 1이 되고 여기가 M 더하기 2가 되고 여기가 M 더하기 3이 되면 조건에 만족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아까 이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한 칸 간격의 자연수가 되면 이 사이에 자연수 M이 또 들어가니까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조금 자세히 그려진 그림을 데려와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더하기 1 그리고 여기가 M 더하기 2 여기가 M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L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 L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L 또 어디도 L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L 해서 3개의 L이 자연수 L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도 만족하고 조건 가도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G1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fx 일단 개형 찾아서 fx의 그래프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찾아야겠습니다. 뭘 이용하겠습니까? 절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m 그리고 -2 그리고 x-m-3 해주고 나머지 절편은 몰라서 x-k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 fm이 m, f'm이 1 그걸 쓰겠습니다. fm 먼저 데려와 보겠습니다. m 데려오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m-k가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6m-k는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 f'm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라진 여기에다가 m을 대입하면 -3m-k 하고 나타나고 여기가 사라진 여기에다가 m을 대입하면 -2m-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고 난 여기에다 대입하면 3이 6하고 남겠습니다. 이 값이 1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5m-k는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k는 1하고 나타나고 위식에 대입하면 m은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이 6입니다. 그러면 k는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이 6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6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G12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읽어주면 좋겠습니까? 오른쪽에서 읽어주겠습니다. 따라서 G12의 값을 읽어보면 F12하고 읽어주겠습니다. F12의 값을 읽어주면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에서 뭘 빼야 되겠습니까? 8을 빼주니까 4하고 남겠습니다. 12에서 9를 빼주면 3하고 남고 12에서 K5를 빼주면 7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7, 7이 14, 정답은 8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 개형을 구체적으로 찾고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